장기요양 등급받는 노하우에 대해서, 그래서 허리, 뼈마디, 척추, 디스크, 관절 수술하신 분들 매월 150만원씩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렸고요. 특히 복합제가 이번 주 1월까지 가입이 되니까 꼭 연락 주셔서 보험료 납입 면제 받으시면서 매월 150만원씩 연금처럼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 보험 가입보단 사후관리 보호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허리, 관절, 디스크, 척추, 뼈마디 수술하시고 105만원씩 105만원이 아니죠, 150만원씩 받으시라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리면서 3년 전부터 저 보호망을 믿고 신뢰하신 수많은 구독자, 계약자분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도 보험금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멀쩡하고 아프지 않으면 보험금은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 분들, 60대 이상 어르신분들 장기요양 등급받고 실제로 150만원씩 받으신 분들이 매우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특히 허리, 디스크, 관절 수술하고 150만원 받을 수 있는 꿀팁, 그리고 차후에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내지 않으시고 매월 150만원씩, 이거 사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믿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가겠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노하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호망이요, 3년 전에 라이나 생명이 베타족 사용권으로 최초에 출시가 되었어요. 라이나 생명, 그리고 나서 DB생명이 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훈국, 동양 이런 순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웬만한 모든 보험회사들은 머리만 고지사항이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똑같이 2번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이렇게 고지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훈국이나 동양처럼 5년 이내에 2번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이런 여러 가지를 고지해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관절 수술하신 분들, 허리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 특히 재가급여 앞으로는 가입이 어려워질 거예요.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도 당연히 건수가 많이 내려간다는 거죠. 머리만 고지하고 가입하는 회사들은 웬만하면 너희들이 통제하라고. 네, 이게 정말로 제가 듣는 얘기고요. 특히 연금보험 매월 100만원씩 10년, 20년 내면 65세 때 100만원씩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험료 3만원 납입하고 장기요양 등급받아서 제가 서비스 두 가지를 복합제가 하면 매월 150만원씩 받으시면서 3만원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단비, 암, 뇌, 심 진단비나 주요 치료비는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재가급여, 복합제가는 앞으로 가입하기 매우 힘들어질 거고요. 훈구세병도 재가급여, 어깨 누적이 300만원까지 되는데 물론 타사들은 중복 가입 가능하고 어깨 누적을 안 봐요.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어깨 누적도 보고 고지상도 까다로워지고 가입 한도도 계속 내려갈 예정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계속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래서 유치원이나 아니면 이런 어린이집은 점점 문을 닫고 있잖아요.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근데 노인복지 쪽으로는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를 맞춰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재가급여는 안 좋아질 예정입니다. 상품 내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장기요양 등급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막차 못하신 분들 주목하세요.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복합제가 66세부터는 7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9월달부터는 72, 20만원으로 엄청난 축소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이번 달 안에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합제가 150만원, 그래서 66세서부터 75세까지는 70만원이고 다음 달부터는 20만원까지, 65세 전에는 1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8월 31일까지 더 이상 연장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인하면 우리 구독자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치매? 노인을 떠들어 보세요.
죽음이 앞으로 다가왔다? 치매? 장기요양 등급?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노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노인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저는 관절증이에요. 그래서 이 관절증 있으신 분들은 신한 라이프는 고지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장기요양 등급 관절증으로 4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65세 이상 어르신. 근데 이분이 관절증으로 관절견 수술하고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근데 이분이 복합재가를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지사항. 자, 알리우무 고지사항인데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졸중, 외사성 뇌동상, 기억상실, 인지능력 상실, 노쇠, 언어장애, 행동장애예요. 5년 이내도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전부 다 머리만 고지사항이죠. 관절증 수술했어요. 그래서 복합재가 신한 라이프를 가입하려고 하니까 관절증 수술에 대해서 고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고지 안하고 가입을 했어요. 실제 이분이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했어요. 관절증으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실제로 4등급이 나왔습니다. 4등급. 그리고 나서 이분이 가입한 건 1등급부터 5등급 20만원과 그 다음에 1등급부터 5등급 복합재가 2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같이 매월 40만원씩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방문요양이랑 귀하간 보호센터 꾸준히 가셔가지고 신한 라이프의 방문요양 제공 기록지와 장기요양 방문 목격 이 두 가지를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40만원 실제로 매일같이 매월같이 받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납입 면제가 되어서 보험료는 안 내시고 매월 40만원씩 보상을 받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분은 관절증으로. 그런데 9월달부터는요 훈구센명이랑 동양센명처럼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이 문구가 새로 생겨나요. 실제로 제 고객이 관절증으로 수술했는데 고지사항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거절을. 가입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머리만 고지사항이다 보니까 관절증, 인공관절 수술하는 사람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머리만 고지하고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절증은 고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하고 장기요양 등급은 관절증이나 인공관절은 4등급이 거의 99%가 나와요. 4등급 나와서 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귀하간보호, 단기보호 이 부분에 두 가지만 이용했을 때에는 보험금을 실제로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이분도 실제 고객인데요. 복합재가 급여 작년 12월달에 가입했어요. 1등급부터 5등급.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4등급을 받았는데요. 이분도 실제로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이에요. 인공관절 고지사항이 없어요. 당연히 고지 안하고 가입을 했어요. 실제 이분은 가입한 다음에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을 매월 이제 한 번씩 했다는 거죠. 이분은 가입 담보를 보면요 1등급부터 5등급 복합재가로 20만원, 그리고 1등급부터 5등급 재가급여로 50만원, 그래서 합이 70만원씩 매일같이 보상을 받고 있다는 거죠. 납입 면제가 돼서 보험료는 안 내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보험금을 매월 70만원씩 보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귀하간보호센터는 노치원이라고 하잖아요. 노치원은 매월 한 번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손해율이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방문 요양도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것도 자주 안 합니다. 방문 간호, 방문 요양과 그다음에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예요. 왜냐면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는 매월 한 번만 신청해도 되거든요. 근데 방문 요양이거나 아니면은 귀하간보호센터, 노치원이죠. 노치원은 한 달에 적어도 10번 이상은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노치원, 귀하간보호센터나 방문 요양은 솔직히 보험금 청구가 하기가 쉽지 않고요. 월 1회성으로 끝나는 게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 이 두 가지는 매월 한 번만 신청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제공 기록지를 신한 라이프 측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매월 70만원, 그리고 65세 전에는 150만원씩 따박따박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노인하면 저는 관절증을 제일 많이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가장 약하구나. 가장 약한 건 맞지만 5등급이랑 인지지원등급은 무조건 치매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게 4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3등급이에요. 그래서 4등급에 집중된 보험이 필요해요. 특히 여자가 거의 가장 많고요. 80% 이상은. 남자분들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등급, 노인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4등급, 3등급이 가장 높다. 허리 디스크랑 관절 수술은 5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5등급이랑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등급이고 4등급, 3등급은 뼈, 마디, 척추 진단받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4등급, 3등급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사는 지역에 검색해 보셨나요? 카페보다 많은 게 제가 복지센터예요. 치킨, 전국에 치킨 프랜차이즈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BBQ, 호식이 치킨 많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가 전국에 27,000개가 있습니다. 26,800개. 치킨집 이상으로 많은 게 노인 복지센터예요. 이렇게 많이 있다. 치매보험은 치매만 돼요. 그죠? 근데 아프거나 다쳐도, 그리고 뼈마디 척추, 허리 디스크, 인공관절, 상해나 질병으로 내가 걷기 힘들다, 부분적으로 힘들다, 그 치매 포함해서는 재가급여 보험이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가급여는 보험료가 비싸요. 그래서 제가 장기요양 등급 받고 6가지 중에 2가지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복합재가는 일반 재가급여에 비해서 70%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복합재가 급여를 많은 분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의사가 아니라 공단에서 판정이 돼요. 의사가 판정이 되면 어떡하죠? 보험회사에서 툭하면 의료자문, 동시감정, 그 의사가 잘못 판정받았어, 우리는 이거 인정 못해, 그러기 때문에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을 받아, 그래야지만 보험금을 줄게. 근데 실제로 의료자문이나 동시감정하면 거기다 감정 다 안 좋게 나오죠, 결과가. 근데 장기요양 등급은 공단에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병원이나 보험회사가 절대 태클을 걸 수가 없다는 거죠. 판정은 치매 등급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보다 4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관절증이나 혹은 디스크 수술. 그래서 4등급 위주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복합재가는요, 신한라이프만 150만원 되고요, 흥국생명이나 아니면 KDB는 100만원 축소가 되었어요. 나머지 회사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복합재가 급여 상품 자체가 없어요. 왜냐? 일반 재가급여보다 70% 이상 저렴하고요, 별 재미를 못 느끼니까. 신한라이프도 8월 30일까지만 150만원 가입이 되고 9월 1일부터는 100만원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자, 주야간보호센터, 다른 말로 데이케어 센터, 또 다른 말로 노치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가도 150만원씩 보장을 해준다. 복지연구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요식금 팬티나 미끄럼 방지 양말 2,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복지연구 이용했을 때 매월 20만원씩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재가급여랑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연구 다 같이 가입하면 65세까지는 매월 22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66세서부터 75세까지는 재가급여 합산해서 1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월 22일까지 원래 이 모든 게 축소가 되었는데요, 150만원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진단받으면 1,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거는 벌써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단비는 축소가 되었고 생활비는 8월 31일까지 150만원 한도를 아직까지 늘렸습니다. 일반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연구, 주야간보호센터, 노치원이죠.
단기보 이렇게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용해도 100만원, 150만원씩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가 워낙 비싸요. 그래서 복합재가급여, 복합재가는 복지용구는 보상이 안 되고요. 이 5가지 항목 중에 2가지, 뭐 방문요양가 노치원이나 뭐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근데 제가 보험왕이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보험금 청구 가장 많이 하는 건수는 방문목욕이랑 방문간호가 많아요. 왜냐면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는 꾸준히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는 일회성으로 월 1회만 예약해서 서비스를 받아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을 딱 월 한 번만 목욕하고 보험금 청구해도 150만원, 200만원 따박따박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타사처럼 1등급부터 5등급 매월 100만원 넣게 되면요 3분의 1이, 그래서 복합재가 급여로 보험료는 70% 이상 저렴하고 2가지 이상 이용해서 복합재가로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위에 보시면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용해도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금 받은 확률은 복합재가 2가지 이용하는 것보다 솔직히 더 손쉬워요. 하지만 보험료가 15만원 너무 비싸기 때문에 3분의 1 저렴한 2가지 이용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복합재가급여로 정말 많이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죠. 신한재가급여 1등급부터 5등급은 복합재가 매월 100만원씩 세팅하면 보험료가 52,000원 나오는데요. 결론은 620만원. 근데 내가 장기요양 등급받고 6개월 동안 100만원씩 6개월 받으면 600만원. 또인또인이에요. 10년 납입한 것과 6개월 복합재가 보험금 100만원씩 6개월 받은 거와 쌤 똑같다는 겁니다. 7개월부터는 700, 800, 900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로 7개월부터는 순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가급여로 많이 추천해드리고요. 복합재가는 신한라이프, 훈구쌤명 그 다음에 저기 KDB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가지 훈국이나 KDB도 장점이 있어요. 근데 왜 신한라이프로 하냐면 신한라이프는 장기요양 등급이 잘 팔린 이유는요 보상이에요. 재가급여 보험금 청구 쉽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받고요. 그 다음에 복합재가죠. 그래서 복지용구 제외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이 5가지 중에 2가지만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팩스로 일회성으로 발급을 받으면 돼요. 콜센터 전화해서 나 보험금 청구할 건데 팩스 알려주세요. 팩스 번호를. 그래서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제 제 고객이요. 장기요양 급여 명세서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주야간 보호센터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나 혹은 방문요양 이 제공 기록지 있죠. 네, 이런 제공 기록지를 방문요양이든 방문목욕이든 방문간호든 단기보호든 하여튼 제공 기록지 이 2가지를 팩스로 이 발급받아서 여기다가 그냥 보내면 돼요. 로그인 할 때는 물론 어르신분들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신한라이프 앱 로그인을 설치해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이런 기록지를 사진 찍어서 앱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 대리 신청한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래서 고객님이 보험금 접수 URL을 발송을 받아서 고객님이 동의해서 로그인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매월 150만원씩 따박따박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하는 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8월 한정으로. 왜?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머리만 고지사항이다 보니까 머리 외에는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뭐라고 했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사들에게 야 너네 머리만 고지하고 가입하는 회사 9월달부터 전부 없애. 이제는 건강보험 고지하고 가입하는 것처럼 입원, 수술, 통원치료, 그 다음에 약복용 전부 다 고지하고 깐깐히 가입을 시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50세 여성 기준으로 30년 납 90세 만기, 물론 20년 납 10년 납도 가능해요. 똑같습니다. 카드 할부를 12개월 무이자로 하느냐 3개월로 하느냐
3개월이 더 많이 내겠죠. 나눠서 3개월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12개월 무이자면 길게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 보험료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30년 납입을 했냐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 납, 20년 납입을 했다. 그런데 납입기간 전부 다 보험료를 납입했어요. 그리고 나서 납입 면제가 받으면 내가 여태까지 다 보험료 냈잖아요. 적은 금액으로 납입하다가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 내가 5년 납입했다. 25년치 내야 되는데 장기요양 등급 받았어요.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20년 납입했어요. 앞으로 10년 납입해야 되는데 장기요양 등급 받았네. 10년치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납입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납입 기간은 최대한 길게 하고요. 보장은 90세로 해도 되고 종신으로 해도 되고 100세까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장 만기가 90세냐 아니면 죽을 때까지 종신이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래서 30년나 90세까지 보험료를 최대한 작게 하면요, 사망보험금 200만원 넣어드렸고 1등급부터 5등급 복합제가 두 가지 이용했을 때 매월 150만원 받는 걸로 하는 거고요. 1, 2등급 받고 시설에 입소했을 때 10만원, 이것도 10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의 제목은 이제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복합제가 급여 150만원, 시설급여 10만원 이거 의무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150만원 복합제가 넣게 되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33,000원 나옵니다. 만약에 50세보다 45세나 40세예요. 33,000원이 아니고 3만원 뭐 그렇게 내려갈 거고, 오히려 55세나 60세가 됐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보험료는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0세 여성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50세 남성이면 여성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뭐 25,000원, 2만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급여는 최소 금액이 3만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5,000원, 2만원 나와도 다른 담보랑 같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3만원 이상 가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실제 제 고객이 작년에 가입한 다음에 정말 인공관절 수술해서 가입하고 90일 면책이거든요. 실제 제 고객이요, 신한, 동양, 라이나 한 5개 가입한 다음에 90일 이후에 이분은 인공관절 수술해서 장기요양 4등급 받고 실제로 보험료 납입 면제되고 5군데 보험회사에서 총 매월 500만원씩 받고 계신 분들이 매우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악용할 수가 있겠지만 보험이라고 하면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 스스로가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요, 노인 장기요양 치시면은 클릭하시면 돼요. 노인 장기요양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 장기요양 보험 같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잖아요. 국민건강보험료. 여기에 11%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내가 장기요양 등급 어떻게 받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여기 보면 제도 소개가 있는데요, 이게 인정 절차를 누르면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장기요양 인정 이용 절차가 나와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내가 주소지가 뭐 서울로 강남으로 되어 있다, 강남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로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통보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제공이 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첨부는 본인이 신청한 경우는 신분증을 한부를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대리인이 뭐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의 신분증 한부, 공무원이나 치매 안심센터에 위임을 했을 경우에는 증명서나 아니면 신분증을 첨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리인 지정서 아니면 대리인의 신분증도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출 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 신청이 있고요. 다운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반 민원료 장기요양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정 신청기 누르게 되면 작성하는 예시도 나옵니다. 샘플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팩스나 실제로 우리 노인 장기요양 관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내방을 하셔도 되고,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아니 모바일로도 사진 찍어서
그리고 내가 직접 가도 되고 우리 가족, 대리인이, 공무원이 가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정 절차는 매우 쉽게 나와요. 자, 등급 판정 기준 및 절차예요. 5등급은 45점에서 51점. 이 점수는 뭐냐? 65가지의 욕구조사래요. 욕구조사는 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인지지원등급이랑 5등급은 치매등급이에요. 4등급부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상해나 질병, 뭐 인공관절하신 관절증, 허리 디스크, 여러가지 뼈마디 척추 수술하시면 쩔뚝쩔뚝하고 혼자 몸을 지탱할 수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51점에서 60점 사이는 4등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0점에서 75점은 3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2등급은 75점에서 95점, 1등급은 95점 이상이 나온다는 거죠. 등급 판정 절차는요, 먼저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한 명이나 두 명, 특히 한 명이 나오는데요. 65가지 항목조사와 25가지 욕구조사를 한 다음에 이걸 갖고 장교양 인정 점수를 산정을 해요.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를 소집을 하고요. 이렇게 되고, 근데 이때 인정 신청하는 분이요, 이제 피보험자가 뭐 내 여태까지 병원에 갔을 때 뭐 통원 치료한 거, 수술한 거, 입원한 거, 의사소견서, 여러가지 각종 플러스 알파 되는 거 모두 다 서류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등급이 나오던가 이외에 인지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장교양 등급 노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5가지 조사는 뭐가 있냐면요, 뭐 신체 기능, 인지, 행동 변화, 간호처치, 아니면 재활, 이렇게 65가지 욕구 조사를 하는데요. 옷 벗고 입기, 뭐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이런 거 다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식사하기, 목욕하기. 그래서 혼자서 이런 거 할 수 있나 못하나, 이런 거 이제 위에 보시면 공단에서 나와가지고 65가지 욕구 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지 기능도 뭐 단기 기억 장애나 뭐 날짜, 그 장소가 어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행동 변화, 망상이나 환청, 환각이 있는지, 아니면 수면 장애, 아니면 길을 잃었는지, 뭐 서성이고 안절부절하는지, 아니면 폭언이나 아니면 위협 행동이 있는지,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돈이나 물건을 감추는지, 아니면 물건을 훼손하는지, 부적절한 옷을 제대로 못 입는지, 여러가지 행동 변화의 점수를 매기고요. 아니면 간호처치, 아니면 재활, 우측 상지나 좌측 상지, 뭐 여러가지, 아니면 어깨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이런 것도 관절도 여러가지 점수를 매긴다는 거죠. 특히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이런 거 수술하면 4등급 나올 확률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점수를 매기고요.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당신은 4등급이야, 등급을 매긴다는 거죠. 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5등급이나 4등급은 2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요. 재검사를 받아서 심각해지면 1등급이 나올 수가 있고요. 등급을 매기는데, 5등급 매기는데 이 사람 완치가 됐네, 그러면은 장교양 등급 탈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장교양 이제 재가급여를 가입하고 6가지 중에 2가지 이용해서 복합재가로 매월 150만원씩 받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장교양 등급이 탈락이 되면 역시 재가 서비스도 못 받기 때문에 매월 생활비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4등급이나 3등급 나오잖아요. 점점 1등급 나이가 들면 세월의 장사가 없잖아요. 치매가 완치란 게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완치받기는 쉽지가 않다. 등급이 탈락됐다. 그러면 역시 복합재가나 재가급여 보험에서도 생활비를 못 받고요. 왜냐? 재가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뭐 1등은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똑같이 뭐 150만원 이렇게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A서부터 Z, 1부터 100까지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장교양 인정 점수 산정 방식은 클릭하면 자세히 나와요. 장교양 인정 점수에 따라 심신 상태를 52가지 항목의 검사 조사를 하고요. 영역별 검사를 합계를 해요. 노인 장교양 보험에서 수연 분석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신청인의 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량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점수를 말합니다. 장교양 인정 점수의 합을 등급 판정에서 장교양 등급 판정을 하고 있다. 자, 1단계예요.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가지 쉬운 2개의 항목을 조사를 하면요. 신체 기능 12가지, 그래서 완전 자립 항목이 하나가 있고요. 부분 도움이 6가지가 있어요. 완전 도움이 5가지 항목이 있고, 있다. 완전 운동장애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6가지를 점수를 매겨서 100점 만점에 45점 미만, 치매기도 있다. 그러면 인지지원 등급 45점에서 60점 사이 나가면 5등급 나온다는 거죠. 근데 치매기가 있어야 돼요. 네, 치매기가. 영역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역별 두 번째는요. 1단계에서 실시한 심신 상태를 나타내는 52가지 항목을 영역별로 조사해서 원점 수표로 의하여 해당 항목별 점수의 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 자립, 예, 있음, 그리고 운동장애, 없음, 관절 제한, 있다, 없다, 1점, 부분 도움, 불안정 운동장애, 한쪽 관절 제한, 2점, 네, 완전 도움, 완전 운동장애, 양 관절 제한, 3점, 이런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인지 지원 등급부터 1등급, 95점 이상까지 등급을 매긴다는 거죠. 자, 3단계예요. 3단계는 보시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있죠. 신체 기능은 28점. 네,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은 0점. 그다음 행동장애 이런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네, 밑에 항목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행동 변화 여러 가지 항목이 62가지를 매겨서 점수 여러 가지 매기고요. 네 번째 단계는 1단계에서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52가지 항목 조사와 3단계에서 산출한 영역별 100점 환산 전수를 가지고 8개 서비스가 있는데요. 군별 수영 분석도에 적용하여 장교양 인정 점수를 다음과 같이 신청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8개가 있는데 청결 9.0, 배설 10.2, 식사 15.1, 기능 보조 6.4 이런 여러 가지에서 역시 점수를 매기고요. 마지막 5단계에서 장교양 등급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인지 지원 등급은 45점 미만, 치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5등급은 45점에서 51점 미만 5등급이에요. 역시 치매가 좀이라도 있어야 돼요. 치매가 있어야 인지 지원 등급이랑 5등급 받고요. 4점부터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치매뿐만 아니고 뼈마디 척추,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51점에서 60점 미만이 4등급, 3등급은 60점에서 75점 미만, 2등급은 75점에서 95점 미만, 95점 이상이 1등급이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플러스 알파로 가산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회해가지고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에 그 의사들한테 얘기해서 올리면 여기서 항목이 조회가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가산점을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등급 신청한 다음에 한 달 이후에 장교양 당신은 5등급이다, 4등급이다 나온다는 거죠. 물론 등급 전에 장교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을 먼저 해놔야 돼요. 그리고 장교양 등급 받고 6가지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 단기보호, 복지연구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용하면 제가 급여 보험에서 생활비를 100만원, 200만원씩 중복 가입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고, 복합재가는 복지연구 제외한 5가지 중에 2가지 이용했을 때 매월 생활비를 150만원씩 받으면서 차후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되고 90세나 100세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월 150만원씩 받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150만원 드린데도 가입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복합재가 이번 주까지 단돈 3만원, 4만원대 저렴하게 가입이 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등급 받기 전에 원장님한테 노하우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꾀병을 부린다는 거 아니고요. 장교양 등급 잘 받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주소지가 성남이다, 서울이다, 경기도다, 지방이다, 부산이다, 충북이다, 대전이다. 그 주소지 관할하는 노인복지센터나 재가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원장님한테 내가 장교양 등급 받으려고 하는데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하면 그 원장님이 잘 알려줘요. 장교양 등급 받으면 재가센터나 우리 쪽에서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상담료 이런 거 안 받아요. 장교양 등급 받으면 어차피 방문요양이든 방문목욕이든 방문간호든 주야간보호든 단기보호든 복지연구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이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공단에서 나오면 어떻게 1부터 100까지 이렇게 하세요라고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고지고대로 하세요. 장기요양 등급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거 컨설팅 안 받고 그냥 장기요양 등급 받잖아요. 거의 탈락됩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숙지를 하시고 장기요양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받는 노하우에서 그래서 허리, 뼈마디, 척추, 디스크, 관절 수술하신 분들 매월 1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렸고요. 특히 복합제가 이번 주 1월까지 가입이 되니까 꼭 연락 주셔서 보험료 납입 면제 받으시면서 매월 150만 원씩 연금처럼 받으시길 바라면서 저 보험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험왕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